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백악관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 행사장 앞에서 뭐 시위대가 모여가지고 반대 시위를 벌였니 어쩌니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봤자이고요. 뭐 반대하는 놈들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트럼프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그걸 확정적으로 분명히 나온다라고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언제 발표를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다. 이미 선거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언제 발표를 하느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연설에서는 아예 정계를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언론들이 언론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언론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주류 언론들 번역하면서 뭐라고 기사를 내놓은 걸 제가 봤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열세에 몰리고 있다,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보도하는 걸 보고 지금 1월 6일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1월 6일 의회 사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1월 6일 사태가 트럼프가 뒤에서 조종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 트럼프 진영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는 것을 여러 차례 보는데 특히 이제 한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모습은 어떠냐? 실제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70% 이상 80% 가까운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예전하고 뭐 흔들림이 없이 강합니다. 지금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이겼을 때나 지금이나 이 지지율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누구를 지원해준다, 지지한다라고 해도 그 영향력이라는 게 별게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무개 지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당선될 확률이 90% 이상 올라갑니다. 90% 이상 당선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승률이 지금 9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역대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지금 공개방송하고 생방송으로 막 때려대고 있는 그 내용들이 거짓말이다, 가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류 언론들이 그걸 전부 다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 우리 주변에 만약에 옆집에 사는 다른 한인이 잘못 알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론들 탓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 보고 있는 신문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미친놈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명한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론조사 나온 결과들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선출할 거냐? 여론조사에 보면 다 항상 1등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2등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나오는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70% 이상은 트럼프, 드산티스는 한 20% 안팎에서 왔다 갔다. 나머지는 1%, 2%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것인데
이렇게 분명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놓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어제 연설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패한 기득권층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미국 국민에 대한 그들의 권력과 통제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을 해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나를 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일이 있고 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참 나한테는 쉬운 일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일, 공격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이라는 게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다 있었겠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지금 7년째 계속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정치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처음 봤습니다. 강단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강단이 없었으면은 진작에 지금 감옥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4년 대선 출마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각종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마녀 사냥이라든가 혹은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박해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지만은 만약 내가 나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침묵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만약 내가 집에 그냥 있고 그저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러면 도널드 J. 트럼프에 대한 박해는 멈출지도 모른다. 아마 즉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난 그럴 수 없다. I just cannot do it. Can't do it.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 혼자 편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정계 은퇴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내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생애 최고의 날은 당신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날입니다. 라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답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대통령 출마한다라고 발표한 날부터 고난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까지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과거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일관성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했는가? 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갚고 싶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어떤 정치인들이 내가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둘 수 없다. 우리는 견뎌낸다. 이 누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느냐 그 오랜 핍박을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한테 선택권이 있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거죠. 그냥 눈이 떠지는데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낸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5만 가지 핍박들과 박해들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아마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설했던 그 행사는 이틀 동안 이 아메리카 포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고 해서요. AFPI라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가 주최를 한 행사이고 굉장히 많은 역대급 정치인들이 아주 뭐 다 보수주의자들이죠. 다 출동해 가지고 연설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CPEC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주로 앞으로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정책의 방향성들, 어떤 새로운 정책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았더니 총 42가지의 정책을 언급했다 해가지고 1번부터 42번까지 쭉 정리해 놓은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그걸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혹시 생각나시면 브라이트바트에 가서 그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라이트바트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1번부터 42번까지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을 꿰뚫는 1번부터 42번 정책까지 꿰뚫는 하나의 주제, 중심 주제는 결국은 법과 질서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뼈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상들 사형해야 된다. 사형. 우리는 한 가지 주요한 이유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질서도 확실히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범죄의 오물이다. 범죄의 오물이다. 에폭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FBI가 제공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역의 살인율은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 29.4% 급증했다. 2020년도에요.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단일 연도 증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 해 사이에 29% 이상 살인율이 증가한 적이 없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팬데믹이 있고 봉쇄령이 떨어지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벌어지면서 밤마다 폭동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밤마다 폭동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 폭도들과 만나서 오히려 폭도들을 자극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주었다. 저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과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범죄율 올라가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 홈리스트들이 넘쳐나고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법 집행 요원들, 법 집행관들을 아주 뭐 개무시하는 게 당연지사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공권력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걸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한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나라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을 어제 하는 걸 저희가 들었는데 한번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기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 내용 중에서 엑기스들을 따로 정리해서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 더 센 말, 아예 못한다. 정계를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정계에 진출 안 한다고 그러면 잡혀갈까 봐 그러지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월 6일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반란죄가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소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은 트럼프 기소한다라는 얘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함부로 기소할 수가 없죠. 기소해봤자 재판에서 짓게 뻔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은 좌파 언론들이 지금 계속 키워내고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1월 6일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형사 기소로 연결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온 거짓말들을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밝혀낼 것이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가 사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당장 내년 1월 3일부터 제18대 연방의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공화당 내에서 이러한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했던 거짓 증언들이라든가 거짓말들에 대해서 다 뒤집기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쟤들이 아무리 떠들고 뭐 난리를 쳐봤자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 쪽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야 본인이 죽지 않으니까 출마한다고, 본인이 살려고 출마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편할 텐데 여러 역대 전직 대통령들처럼 그냥 편하게 잊혀진 인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